결국 보험회사 측과 수차례 의견을 나눈 이후에 보험금으로 약 2,200만 원을 받고. 안녕하세요, 손해사장사 임원현입니다. 오늘은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2018년 11월 어느 날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위해서 숙소에 투숙해서 모임을 하던 중에 어떤 친구 한 분이 술에 취해서 본인의 객실이 아닌 다른 옆 투숙객의 객실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그분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던 중에 친구가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결국 피해자는 객실 문 하단의 모서리에 좌측 엄지발가락이 찍혀서 상처가 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것이 점차 괴사가 돼서 결국 좌측 엄지발가락 전체를 절단하게 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사고 발생 책임 관계를 먼저 좀 따져볼게요. 숙박업소 측은 위와 같은 위험까지 사전에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피해자를 밀친 친구를 좀 따져보면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결국 친구가 가입한 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후에 사건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먼저 의학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사고 이전에 이미 희귀질환인 혼합결합조직병으로 인한 레이노 증상이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즉 가벼운 상처에도 상처가 괴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주치의의 판단이 필요했는데, 주치를 직접 면담하고 소견조회 그리고 의료자문을 실시한 결과 사고 관여도는 약 50%로 평가가 됐고, 한편 노동능력 상실률은 14% 영구적으로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자, 법적 문제를 좀 따져보면 사고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기도 했는데, 먼저 보험회사 측의 입장은 상처가 난다고 해서 누구나 절단까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면책의 의견을 피력을 했지만, 반대로 저희는 A가 아니었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상당 인과관계에 따라서 상처 발생 원인을 친구가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관여도를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 측과 수차례 의견을 나눈 이후에 보험금으로 약 2,200만 원을 받고 사건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요, 우리가 따로 가입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으로 많이 추가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으로 얼마든지 타인의 손해를 보존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크게 유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